29번 가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주제에 자기보고의 왜곡으로 인해서 오염들 되는 것들 중에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말을 읽었을 때 자기보고는 도대체 뭐고, 왜곡이 오염이 되는 거는 도대체 무슨 말이고,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또 무슨 말일까?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자기보고라고 하는 거는 우리 MBTI 검사 다들 해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스로 체크하는 거야. 나에 대해서 스스로 체크를 하는 건데,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어떤 부분이 발생할 수 있냐면 왜곡이라고 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왜곡이 왜 발생하냐면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쪽으로 체크를 한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람들에게 뭐 봉사를 많이 했다. 매우 그렇습니다. 매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내가 매우 그렇지 않습니다에 체크해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괜히 그거 체크하면 내가 뭔가 나쁜 사람 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람직한 쪽으로 체크를 하는 이런 편향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자기보고라고 하는 거의 신뢰성은 올라가겠어요? 낮아지겠어요? 낮아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글이 될 거고, 첫 번째 문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약간 MBTI도 검사할 때 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자기가 약간 추구하는 MBTI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F인데 약간 자기가 T인 것처럼 막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약간 오류가 생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글에서 다루고 싶은 내용이겠지. 첫 번째 문장 가보겠습니다. Research psychologist, 연구 심리학자들은요, often work with self-report data, 자기 보고 데이터로 종종 작업을 하는데, 자기 보고 데이터가 뭐냐면 made부터 문장 끝까지 바로 칠게요. 여기서 made up of 하게 되면은 원래 표현은 be, made up of 라는 동사 표현이 있고, 이 표현은 뭐뭐로 구성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PP로 쓰였기 때문에 뭐뭐로 구성된 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참가자들, 다시 얘기하면 이 테스트를 치는 사람들의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구두 설명으로 구성이 된 자기보고 데이터로 종종 작업을 합니다. 연구를 시행을 할 때 이 연구에서 자기보고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하는 것들이 많다는 얘기죠. 연구를 할 때 자기보고 이런 데이터를 사용해가지고 연구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 2번 문장에다가 초록색깔 서술형 영어한편 한번 쳐놓을게요. 자기보고를 그럼 언제 사용하냐라고 하는 게 2번 문장에 나와 있을 건데, 조금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을 뿐이에요. This is the case whenever 하면서 나와 있는데, 뭐뭐 할 때마다 이게 적용이 됩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whenever에다가 동그라미 치신 다음에 whenever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들, 뭐뭐 할 때마다 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바꿀 수 있는 표현으로는 every time, each time, 뭐 이런 것들 쓸 수 있겠네요. Every time, each time, 뭐 anytime까지도 써도 돼요. 그래서 뭐 할 때마다 첫 번째는 questionnaires 하니까 설문조사라든지 또는 interviews, 인터뷰, 면접 볼 때, 또는 personality inventories, 성격 목록, 이게 약간 MBTI 같은 느낌이겠죠. 이런 것들이 are used to measure variables, 변수들을 측정하는 데 사용될 때 이런 것들이 사용될 거다. 그래서 이 연구를 할 때 자기보고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뭐 설문조사라든지 성격 같은 것들 조사하는 거 또는 면접 이런 거에서 사용될 수 있음. 3번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Self-report methods, 이런 자기보고 방식은요 can be quite useful, useful에다가 주황색 어휘 형광펜 한번 써놓을게요. 제가 아까 전에 주제 설명 드릴 때는 자기보고 방식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useful 하면서 얘가 유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주제만 생각해가지고 useful이 틀린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어떻게 글이 전개가 될 거냐면요, 윗부분에서는 자기보고 데이터 좋아, 근데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 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같이 나오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useful 자리에다가 useless 이런 거 쓰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되겠죠. 4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데이가 지칭하는 거는 우리 위에서 나왔던 self-report methods가 될 거예요. 자기보고 방식은 어떤 사실을 이용하게 될 건데, 대부터 문장 끝까지 바로 치겠습니다. 어떤 사실이냐면
People have a unique opportunity. to부터 문장 끝까지 한 번 더 가로칠 거예요. To observe themselves full time. 스스로를 24시간 내내 풀타임으로 스스로를 관찰할 수 있다는 이런 독특한 기회를 가진다는 사실을 이용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기 보고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장점이 뭐라고? 아, 나는 내 스스로에 대해서 24시간 계속 볼 수 있으니까 완벽한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나는 완벽하게 스스로를 풀타임으로 관찰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구나, 내가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은 다 알 수가 있대. 근데 이거를 스스로 했던 것들을 뭐 하지 않는다면, 솔직하게 그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겠지. 그래서 바로 다음 문장 보니까 5번에 however 하면서 여기부터는 이제 문제점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however에다가 노란색 형광펜 한번 써놓으시고 그 문장 전체는 파란 색깔 형광펜 한번 써놓겠습니다. 문장 삽입으로. however는 나중에 다른 그 접속 부사랑 같이 연결사로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거고 이 문장 전체는 삽입 문장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However, 그러나 self-report, 자기 보고 방식은요, can be plugged. 여기에 나와 있는 plug라는 단어는 괴롭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be plugged 하게 되면은 괴롭힘을 당하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기 보고 방식이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자기 보고 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뭐 때문에 by several kinds of distortion, 여러 가지의 왜곡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자기 보고 방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위에서는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는 왜곡이 있으면, 왜곡이라는 게 뭡니까?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약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 체크를 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게 바람직하지 하는 방식으로 체크를 했을 때 왜곡이 생기면 자기 보고 방식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6번 문장에 별표 치겠습니다. 주제문. 그러면 이런 왜곡들 중에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One of the most problematic of these distortions. 이러한 왜곡들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뭔지 하고 봤더니 It's the social desirability bias.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한국어로 한번 적어 놓을게요. social 밑에다가 사회적 desirability에다가는 바람직성 bias 편향입니다. 이 왜곡들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다.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내신 대비 처음 시작할 때 OT 같은 것들 하잖아요. OT 자료에다가 제가 자기 보고 이런 보고서를 넣어 놓는 거예요. 나는 지난 시험 때 뭐 컨닝을 많이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1부터 5까지 대답하세요 라고 했을 때 바람직성 편향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컨닝한 적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할 거고, 실제로 나는 내 자신을 너무나도 잘 관찰했기 때문에 그래도 컨닝 몇 번 했어 하면은 한 3번에다가 체크를 할 수 있을 건데 1번에다가 체크를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에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이런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뭔지에 대해서 컴마 위치하면서 그대로 받아가지고 설명해주고 있네요. Which is a tendency, 경향인데 to부터 문장 끝까지 걸어치겠습니다. 어떤 경향이냐면 to give socially approved answers, to에다가 동그라미 칠게요. to questions about oneself, 스스로에 대한 질문, 자가 질문에다가 사회적으로 approved 하니까 용인되어지는 그런 답변들을 내놓는 경향이래요. 다시 얘기하면은 사회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 하면은 약간 좀 내가 잘못된 사람 같은데 싶은 답변을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얘기하는 거다.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이런 답변들을 하는 경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사실적으로 직접적으로 했던 관찰했던 내용을 솔직하게 답변하지 않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했던 거를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는 거. 7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주어 자리에 나와 있는 subject는요, 실험 대상자가 될 거고, 실험 대상자라고 하는 거는 실험을 당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후부터 밑에 줄에 나와 있는 bias까지 바로 적어놓으시고요. this bias 밑에다가 한국어로 적어놓겠습니다.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라고 한 번 더 적어놓을게요. this bias에다가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적어놓을 거예요. 이 가장 문제가 되어지는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던 실험 대상자들은 work over time,
더 추가적으로 work 여기서는 노력하다라고 해석하면 돼. 더 많이 노력을 하더라. trying부터는 분사 구문이 되겠네요. 뭐 하면서 trying to create a favorable impression. 호의적인 인상을 만들려고 막 애쓰면서 다시 얘기하면은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컨닝 하셨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안 했습니다. 전 전혀 한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해놓고 갑자기 스터디룸 가서 막 컨닝하고 있다가 걸리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막 호의적인 인상 난 진짜로 안 했어 라고 하는 걸 막 보여주려고 애썼대. 뒤로 가보겠습니다. 특히나 언제? when subject 뒤에 나와 있는 ask는 x 쳐놓으시면 되겠네요. are asked가 맞는 표현이고 수동태이기 때문에 질문 받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험 대상자들이 뭐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sensitive, 주황색 형광펜 쳐놓을 거예요.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걔네들이 생각했을 때도 이거 잘못 대답하면은 큰일 나겠는데? 싶은 이런 질문들을 받았을 때 더더욱 나는 이런 부분에서 잘했어. 나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려고 막 애쓰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답변을 얘기한 거는 특히나 어떨 때 그렇게 했냐면 센스티브 하니까 민감한 질문들을 받았을 때 더 그렇더라. 그래서 나중에 예시로 민감한 질문들의 예시가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답변을 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답변을 하려고 하더라. 지금 나와 있는 센스티브에다가 주황색 형광펜을 친 이유는 비슷한 단어들 자주 나오잖아요. 서브 이라든지 현명한이라는 단어라든지 또는 sensual 이런 단어들로는 바꿔 쓸 수가 없습니다. sensible, sensual 바꿔 쓸 수 없는 단어들. 그리고 우리 아까 전에 5번 문장에서 however에다가 노란색 형광펜 쳤던 거 기억나시나요? 8번 문장에도 마찬가지 for example은 노란색 그리고 나머지는 초록색 형광펜 치겠습니다. for example은 노란색 그리고 나머지는 초록색으로 전체 형광펜 쳐놓을게요. 요 8번 문장도 아마 집에 가가지고 복습하다가 보면은 뒤에 문장이 해석할 때 약간 좀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을 수 있거든요. 잘 들어놓으시고 선생님이 바꿔주는 말을 간단하게 적어놓으시면 복습하실 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시작해보겠습니다. Many survey respondents 많은 설문 응답자들이 will report 여기서 report 밑에다가 적어놓을 건데 응답하다라고 적어놓을 거예요. 보고하다라 해석하면 약간 헷갈릴 수 있거든. 응답자들이 응답했습니다. 답변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대세에다가는 괄호 쳐놓겠습니다. 요 대신 접속사 대시고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생략 가능. 뭐라고 응답을 할 거냐면 They voted in an election. 자기가 이번에 대선이 있었는데 여기에 저 투표했어요. 라고 투표를 보고를 할 거고 두 번째 보시면 gave to a charity. 자선단체에 저 기부했어요. 라는 식으로 응답을 할 거래. 여기다가 한번 간단하게 적고 시작을 할게요. 예를 들면은 많은 응답자들이 뭐라고 응답을 하는지 그 답변을 들어보니까 첫 번째는 저 투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선단체에 기부도 했습니다. 라고 응답을 했대요. 근데 이 응답이라고 하는 거는 위에서 우리 읽었던 내용이랑 같이 매치를 해보면 어떤 응답입니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응답을 한 거지. 뒤로 가보겠습니다. when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여기서 when은 양보의 의미라고 한번 적어놓으세요. 양보의 의미. 뭐뭐 할 때도 이런 의미로 해석할 거야. 뭐뭐 할 때조차 이런 의미입니다. 양보의 의미로 쓰였고 뜻은 뭐뭐 할 때조차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가장 적절하게 해석이 될 거예요. 그리고 뒤에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in fact는 괄호 쳐놓으시고요. it에다가 가주어, to 이하가 진주어입니다. 뒤에 보니까 to determine that they did not 이라고 나와있죠. did not에다가 빨간색 형광펜 한번 쳐놓을까요? 여기서 did not은 앞에 나와있는 동사 대신해주는 대동사로 쓰였고 앞부분에 있는 어떤 동사를 대신하는 거냐면 vote랑 그 다음에 give 어쩌고저쩌고를 생략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그들이 투표하지 않았고 그리고 뭐 하지 않았다? 뒷부분에 give to a charity니까 뭐 하지 않았다? 뭐였지요? 기부하지 않았다 라고 응답할 수도 있었는데 라는 의미가 될 거고 문법 형광펜을 친 이유는 얘를 비동사의 대동사로 바꾸시면 안 된다는 거. 요건 좀 중요합니다. were not으로 바꿔 쓸 수 없다는 거. 한국어 해석하는 거 아니고 항상 대동사는 앞부분에서 어떤 동사 대신하는지 찾아주셔야 돼요. 그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왜 뒷부분이 중요하다 했어요. 해석하실 때
그들이 저는 뭐도 하지 않았고 투표도 하지 않았고 저는 기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determine에다가 적어놓을 거예요.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응답하기로 결정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응답하다라고 적어놓으셔도 되고 determine에다가 응답하기로 결정하다라고 적어놓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냥 나는 솔직하게 대답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솔직하게 대답했다고 아니라고? 아니더라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뒤에 나와 있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솔직하게 답변하는 거. 근데 솔직하게 답변하는 걸 다시 생각해보면 무슨 말이 되는 거라고? 투표도 하지 않았고 자선 기부도 하지 않았다 라고 응답하는 게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아닌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속이면서 이런 식으로 거짓으로 응답을 하더라. 뭐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연구에서 자기 보고 데이터로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이게 뭐 하대요?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왜 유용하겠습니까? 스스로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서 24시간 풀타임으로 관찰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좋기는 한데 하회를 하면서 얘기가 나왔던 게 자기 보고에는 왜곡이 있을 수 있다.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할 수가 있다. 그것의 가장 큰 왜곡 중에 하나가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될 건데 요거는 내가 뭔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해야지 바람직하지 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응답을 하더라 라는 얘기였고 요거의 예시로는 뭐 투표를 했다. 가선단체에 기부했다. 라는 식으로 본인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투표하는 경향들이 있더라. 뒷장으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30번. 30번 지문에 나와 있는 소재 자체가 굉장히 좀 심하고 어렵거든요. 내용은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닌데 단어 같은 것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것도 오른쪽에 보시면은 가난한 나라의 부채 감소에 대한 합의에도 남아있는 무역 장벽과 같은 뭐 경제적인 과제 뭐 이렇게 어렵게 나와 있는데 그냥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요거예요. 가난한 나라들이랑 잘 사는 나라들도 있겠지요. 가난한 국가 그리고 잘 사는 국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생각하면은 잘 사는 국가에다가 미국 적어놓을게요. 미국 여기를 뭐 베트남이랑 적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국가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여기에서도 미국에서도 베트남으로 수출을 하고 또 베트남에서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베트남에서 팔리는 가격이랑 미국에서 팔리는 가격이 같겠습니까? 아니겠지. 예를 들면은 베트남에 있는 어떤 물건이 미국으로 가게 되면서 관세라고 하는 걸 붙여요. 이 관세라고 하는 단어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번에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뭐 관세를 몇십 % 때리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베트남에 있는 어떤 물건을 미국에 들여올 때 그 퍼센트만큼 돈을 더 붙여서 팔겠다 라는 얘기가 될 거고 요거는 결론적으로 뭐 미국에 있는 사람들 소비자들 돈을 더 많이 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가난한 국가 입장에서는 그러면 얘네들의 경제적인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더 높아지는 셈이 될 거거든. 여기서는 관세에 대한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고 비관세 조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건데 관세든 비관세 조치든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국가가 각 국가가 국가 내의 산업 또는 뭐 농업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 입장에서 미국에 있는 쌀이라고 하는 게 뭐 1kg에 예를 들어서 3,000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베트남에는 인건비가 싸다 보니까 베트남 쌀을 들여왔더니 얘는 1kg에 1,000원밖에 안 해. 근데 막 그렇게 맛의 차이가 없으면 사람들이 뭘만 사 먹겠어요? 베트남 쌀만 사 먹겠지. 그렇다 보면은 미국에서 쌀이 안 팔리니까 미국 농부들은 어떻게 되겠어? 망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야 베트남 너 우리나라에 쌀 이거 수출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너네한테 2,000원 더 붙여서 팔게끔 할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관세라고 하는데 이렇게 관세, 돈을 붙이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국가 내에 있는 산업이나 농업을 보호하는 거를 비관세 조치라고 부를 거고 요거 예시로는 조금 이따 나올 건데 뭐 할당제라든지 이거 그냥 눈으로만 봐주시면 돼요. 할당제라든지 또는 그 몇 번째 줄에 나와 있냐면 2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이라든지
또는 수출 제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할당제라고 하는 거는 뭐 쌀 관련해가지고는 우리나라 쌀 50%, 외국에서 수출 받는 이런 쌀도 한 50%만 받겠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만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도 품절되면 사람들이 미국 쌀 사 먹고 이런 식으로 되겠지요. 그리고 보조금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그 국가 안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산업이라든지 농업 하는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지원하는 거.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수출 제한은요,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거에 제한을 두는 거예요. 너네 쌀은 그냥 우리나라에 수출하지 마 라는 식으로 하는 게 또 비관세 조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용이 무슨 내용 나오는지. 첫 번째 문장 별표 쳐주시고요. 주제문입니다.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지난 수십 년 동안 요까지 슬래시 끊어놓으세요. There have been some agreements. 어떤 합의가 있어 왔는데 to부터 컴마까지 걸어치겠습니다. 어떤 합의래요? To reduce the debt of poor nations. 가난한 국가의 빚을 좀 줄이려고 하는 이런 합의가 있어 왔다.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합의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난한 국가가 어떻게 하고 싶었다고? 가난한 국가다 보니까 당연히 빚진 게 많은 거야. 우리나라도 빚이 굉장히 많잖아요. 국가 부채가. 이런 국가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엄청 많을 건데 이런 부채들을 좀 줄여가지고 이제 좀 잘 살아보자 라고 하는 노력이 있어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노력은 했는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겠지. 그래서 버스에다가 세 번 쳐놓으시고 But other economic challenges like barriers 해가지고 지금 뒷부분에 예시가 한 개 나와 있고요. remain에다가 빨간색 형광펜 한번 쳐놓을 거예요. 자동차기 때문에 수동태 안 되는데 한국어로 해석했을 때 남아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수동태랑 헷갈릴 거거든요. 수동태로 쓸 수 없는 자동차입니다. are remained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무역, 장벽 같은 여전히 다른 경제적인 문제들이 있더라. 경제적인 과제들이 있더라. 제가 남아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읽어보셨을 때 어떤 거 포인트 잡아주셔야 되냐면 가난한 국가가 좀 잘 살아보려 했으나 무역, 장벽 같은 것들은 여전히 얘네들한테는 굉장히 큰 과제다. 힘든 부분이다. 2번 문장으로 가볼게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관세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올 거고 비관세 조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겁니다. 돈을 때리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자국 무역을 이게 좀 보호하는 이런 전략들이 나올 건데 such as부터 밑에 줄에 나와 있는 export까지 바로 쳐놓으셔야 되겠네요. 예를 들면 할당제, 요건 뜻 간단하게만 적어놓으세요. quotas가 할당제, subsidies 보조금, 그리고 restrictions on export가 수출 제한입니다. 요거는 그림 요약에다가 한 번 더 설명을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이해 안 가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또 모르겠으면 저한테 질문하세요. 요런 비관세 무역 조치들이 are increasingly prevalent. 점점 더 만연해지고 있다. 점점 더 어떻게 되고 있다?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아, 얘네들이 적어지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리고 동사 2번 보니까 and 세모 치겠습니다. may be enacted에서 동사 2번이 되겠죠. enact가 제정하다라는 뜻인데 be enacted 나와 있으니까 제정될 수 있다. 제정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많아지고 있다랑 똑같은 거예요. 생겨날 수 있다. 제정될 수 있다는 얘기는 생겨날 수 있다. 근데 생기는 게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는데 for policy reasons have부터 문자 끝까지 걸어주겠습니다. have nothing to do with trade. 무역이랑은 have nothing to do with는 좀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주황색깔 어휘형 컨텐 한 번만 써놓을게요. have nothing to do with. 여기 nothing 자리에다가 오만물 다 넣을 수 있거든? have more to do with를 쓸 수도 있고 have everything to do with를 쓸 수도 있고 have little to do with 뭐 이런 식으로 다 쓸 수 있어요. 요 자리에 나와 있는 거랑 관련을 지으셔가지고 뒤에 나와 있는 거와 얼마큼 관련이 있는지인데 nothing이니까 관련이 있다 없다?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관련이 없다. 이 자리에 everything 나와 있으면 전적으로 관계가 있다. more이면 더 관련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having 하면서 앞에 나와 있는 정책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무역이랑
관련이 전혀 없는 이런 정책적인 이유로도 제정될 수 있다. 말이 어려운데 그냥 무슨 말이겠어요? 무역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나는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은 이런 것들 하겠다 라는 식으로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정책적인 이유로. 3번 문장 가볼 건데요. 3번 문장에 however 노란색 형광펜 쳐놓으시고요.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discriminatory effect on export도 노란색. however이랑 discriminatory effect on export도 노란색. 그리고 보라색깔 형광펜 들어주시고요. 데이에다가 보라색 치겠습니다. 주어 자리에 나와 있는 데이예요. 3번. 데이가 지칭하는 거는 위에 문장에 나왔던 비관세 무역 조치이기 때문에 non-tariff trade measures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non-tariff trade measures. 여기서도 보시면은 비관세 조치라고 하는 게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비관세 조치가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겠지. 그래서 discriminatory 하게 되면은 차별적인이라는 뜻이야. 차별적인 효과를 가진다. 차별적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저 선생님은 나를 차별해.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한테는 잘해주는 나한테 못해줘. 이런 느낌이잖아. 차별적인 효과, 영향을 가진다는 얘기는 누구한테 좋을 것 같아요? 잘 사는 나라한테는 좋지만 못 사는 나라한테는 안 좋은 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 그래서 뒤에 보니까 exports from countries 어떤 국가에서부터 오는 수출이니까 머릿속에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어떤 국가에서 나가는 수출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뒷부분에는 무슨 국가에 대해서 차별적인 효과가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겠어. 못 사는 나라 얘기가 나오겠지. 그래서 countries 뒤에는 가난한 국가를 설명하는 글들이 나올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보니까 that부터 문장 끝까지 괄호 치시고요. 괄호 3번 칠 겁니다. that부터 문장 끝까지 한번 괄호. 오른쪽을 쭉 가다 보면 to 보이시나요? to부터 문장 끝까지 한 번 더 괄호. 밑에 줄 내려갑니다. imposed부터 문장 끝까지 한 번 더 괄호. 그럼 가볼게요. 나라들이긴 나라들인데 맨 뒤로 갑니다. imposed by rich nations. 부유한 국가들에 의해서 imposed. 부과되어진 non-tariff measures. 비관세 조치의 requirements. 요구 조건들, 이런 것들을 comply with. 준수할 수 있는 resources 자원들이 lack 부족한 국가들이래요. 다시 얘기하면 7번 한번 보겠습니다. 비관세 조치들이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런 요건들을 요구사항들을 이 가난한 나라들이 맞추려고 하니까 쉽다는 얘기야 어렵다는 얘기야? 어렵다는 얘기야. 이런 것들을 요구사항들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 가난한 국가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 입장에서는 차별적이다 아니면 공평하다? 차별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적인 효과를 가집니다 하고 뒷부분에 나와있던 내용이 뭐였냐면 수출이긴 수출인데 누구의 수출입니까? 못 사는 나라의 수출. 근데 이 못 사는 국가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국가에 의해서 부과되어진 비관세 조치들 이런 것들의 요건들이 있는데 요건들을 충족할 수 있는 자원이 많더라 자원이 부족하더라 자원이 거의 없더라. 요 자원은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 다시 얘기하면은 잘 사는 나라 미국은 자기 자국민들한테 야 내가 보조금 줄 테니까 너네 열심히 한번 농업해봐봐 라고 할 수 있지만 베트남은 그렇게 자국민들한테 줄 돈이 있다고 없다고?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4번 문장에 for example은 노란색 형광펜 한번 쳐주시고요. 예시가 나오게 될 건데 그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도 이제 형광펜 치겠습니다. 더 휴지부터 문장 끝까지는 초록색이랑 파란색 형광펜 쳐놓을 건데 맨 마지막에 있는 댐은 보라색 칠 거예요.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댐 빼고 초록색, 파란색 형광펜을 쳐주십시오. 댐은 보라색입니다. 더부터 위드까지는 초록색, 서술형, 파란색, 삽입 문장은 형광펜 칠 거고요. 맨 마지막에 댐은 보라색, 합의 추론입니다. 지칭 추론 할 거예요. 그래서 예시에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보조금 얘기를 할 건데 보조금 누가 줄 수 있다고 가난한 나라 아니면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나라가 누구한테? 잘 사는 나라에 살고 있는 이 농민들한테 주는 돈이잖아요. 이것이 누구를 힘들게 한다고? 베트남. 가난한 국가가 수출하는 걸 힘들게 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가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the huge subsidies. 막대한 보조금인데 that부터 밑에 줄에 farmers까지 걸어칠게요. 여기서 that은 목간대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nations 앞에 4x 쳐놓으시면 되겠네요. rich nations 부유한 국가들이 give 주는데 누구한테 준다고? their farmers 그들의 농부들한테. 여기서 그들은 당연히 잘 사는 국가의 농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give 뒤에 목적어 자리 빠져 있습니다. 표시해 놓을게요. 부유한 국가가 부유한 국가에 있는 농부들한테 주는 막대한 보조금은 make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5형식 동사 it에다가 가목적어 very difficult 목적격 보입니다. 그리고 for farmers가 의미상 주어 괄호칠게요. in부터 word까지 to부터 문장 끝까지가 진 목적어입니다. 다시 불러드릴게요. make 5형식 동사 가목적어 it very difficult 목적격 보어 for farmers는 의미상 주어고요. in부터 word까지 괄호친 다음에 to부터 문장 끝까지가 진 목적어예요. 해석 한번 해볼게요. 가목적어 나와있기 때문에 의미상 주어부터 보시면 돼요. 뭐인 농부들이래요. in the rest of the world 전 세계 나머지 국가니까 잘 사는 국가 빼고 못 사는 국가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못 사는 국가에 있는 이런 농부들이 to compete with them 걔네들이랑 경쟁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 그럼 적어보겠습니다. 보조금이긴 보조금인데 보조금은 수출하는 국가한테 주는 게 아니라 잘 사는 나라 예를 들면 어떤 국가 제가 말씀했었죠? 미국이 누구한테 준다고? 미국의 농부 지네 나라에 살고 있는 농부들한테 야 우리 기업 힘드니까 내가 돈 줄게 열심히 한번 농업해봐봐 하면서 주는 이런 보조금들이 누구를 힘들게 하겠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아니라 못 사는 사람들이 힘들게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베트남 농구 한번 써볼게요. 베트남 농구 여기는 못 사는 국가입니다. 요 나라의 농부들이 뭐 하는 걸 어렵게 한다고? 아 미국 농부들이랑 얘네들이랑 대결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좀 많이 팔아야 되는데 마트에 가보시면은 뭐 미국 쌀도 있고 원산지 여기 적혀 있잖아요. 미국 쌀, 그 다음에 뭐 베트남 쌀, 한국 쌀 이렇게 있는데 당연히 미국 사람들은 뭘 받았기 때문에 보조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좀 비료도 좋은 것들도 썼을 수도 있고 퀄리티가 좀 더 높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생산량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얘네들이랑 베트남 얘네들은 뭐 보조금 안 받고 그냥 좀 싸게 이렇게 생산을 했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누가 더 경쟁력이 있겠어. 미국에 더 많이 팔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얘네들이 셀 거고 얘네들은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힘든. 또 두 번째 예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 가기 전에 제가 4번 문장의 맨 마지막에 있는 댐에다가 보라색깔 형광펜 칠하고 했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누구랑 경쟁하는 게 힘들어진다고? 미국의 농부들. 그래서 미국 농부, 미국이라는 단어는 안 나왔기 때문에 rich nations farmers라고 적어놓겠습니다. 잘 사는 국가의 농부들이랑 경쟁하는 것을 힘들게 만든다. 댐이 지칭하는 거는 rich nations farmers. 앞부분에 뭐 rich nations가 복수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어퍼스로피 여기다가 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5번 문장으로 가볼게요. Another example 하면서 또 다른 예시가 한 개 나올 건데 이번에 무슨 예시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Would be domestic health or safety regulations. 국내의 보건 안전 규제가 될 건데 보건 안전 규제가 왜 문제지라고 생각이 들 거거든? 이것도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여기서도 국내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국내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다? 잘 사는 나라 미국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미국에다가 한국 사람들이 뭐 차를 수출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현대차가. 근데 미국에서는 이미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이미 이 안전 규제에 맞춰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한국이 만약에 여기다 생산을 하려면 이 규제가 안 맞으면 수출할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원래 뭐 타이어라든지 아니면 철판 이런 것들 만들 때 원래 한국에서 하던 기준보다 여기가 더 빡세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좀 더 강하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타이어를 한 70%, 뭐 철판을 20%뭐 이런 정도로 만들다가 여기에서 규제를 보니까 타이어는 80% 이상이어야 돼.
철판은 40% 이상으로 해가지고 좀 더 강하게 만들어야 돼. 이런 규제가 있으면 한국이 여기다 수출할 때 그냥 수출하는 게 아니라 타일을 또 10% 추가를 해야 되고 철판은 20% 추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추가하는 게 공짜겠어요? 아니겠지. 돈이 더 어떻게 된다? 많이 들 수밖에 없다. 이런 규제 맞추는 것도 사실 다 돈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니까 이런 보건 안전 규제들이 which 뒤에 나와 있는 컴마 가로치겠습니다. though부터 import까지 바로 쳐놓으시고요. 여기에서 그럼 which는 뭘로 쓰인 거겠어? 뒤에 동사 나와 있으니까 주관대로 쓰인 겁니다. 요 중간에 있는 부분이 사실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맨 마지막에 해석을 할 거예요. 요 문장 해석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은 잠시 눈으로 지우십시오. 실제로 지우면 안 되고 눈으로만 지우세요. Which could impose significant cost. 막대한 비용을 impose. 부과할 수 있는데 누구한테 부과가 된다고? 한국이 미국한테 지금 수출하는 상황이면 한국한테 지금 부담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foreign manufacturers. 외국 제조업체들한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상황이 될 건데 seeking부터 문장 끝까지 바로 쳐놓으시고요. 얘네들이 뭐 하려고 하기 때문에 미국한테 지금 수출하고 싶어하는 상황이잖아요. seeking to confirm to the importers market. 수입자 시장에 지금 conform에다가 주황색을 형광펜 순응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래서 요거를 이해를 하시려면은 외국 제조업체 밑에다가 괄호 쳐놓고 한국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외국 제조업체 밑에다가 한국 importers market에다가 미국 적어놓을 거예요. 미국. 실제로 나온 예시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해하는 용도로만 쓰십시오. 그래서 한국이 미국의 이 시장에다가 맞춰가지고 내가 수출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추가해서라도 10% 20%이 돈을 들여서라도 어떻게 할 거라고 미국에 수출을 하려고 하더라 라는 얘기가 나올 거고 방금 형광펜 쳤던 conform이라는 단어는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form이라는 단어가 형태잖아요. 형태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한국이었는데 미국에 들어가면서 형태를 딱 맞춰가지고 들어간다 라는 의미로 순응하다라는 뜻이고 비슷하게 생긴 단어 중에 confirm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확인하다. 이 단어로는 바꿀 수가 없겠습니다. confirm 안 돼.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문장 해석하고 난 다음에 도우 부분을 해석한다 했잖아요. 도우 부분은 진짜 중요한 부분 아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크게 안 보셔도 되는데 보시면 도우 뒤에 일단 주어랑 비동사 생략되어 있네요. They are 생략해 놓은 거 적어 놓겠습니다. 도우랑 나 사이에는 they are 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보건 안전 규제가 얘네들 이거 만든 게 야 이거 나중에 한국이 나한테 수출했을 때 이런 부분들 걸리는 거 아니야? 너무 안 안전하게 오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만든 건 아니다 라는 얘기가 도우 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though 그 안전 규제들이 are not specifically targeting imports 수입을 목표로 삼아가지고 이런 걸 만든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하는 이런 국가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 문장 가겠습니다. 요거 하고 잠시 쉴 거예요. Industries 뒤에 나와 있는 in부터 markets까지 바로 치겠습니다. developing 하게 되면은 개발 중인 거니까 아직 선진국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개발도상국이라고 적어 놓겠습니다.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 시장에서의 산업은요, may have more difficulty absorbing these additional costs. 여기 나와 있는 absorb 주황색 형광펜, 앞에 나와 있는 have difficulty ing도 따로 형광펜. 둘 다 주황색이긴 한데 약간 따로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have difficulty ing, absorb도 형광펜으로 주황색. 왜 absorb는 형광펜을 쳤냐면 원래는 흡수하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비용을 부담하다, 비용을 내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꼭 적어놓으셔야 되겠죠. absorb가 여기서는 비용을 부담하다, 비용을 내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개도국 시장에 있는 이런 산업들이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차를 수출하려고 할 때 베트남 농부가 쌀을 수출하려고 할 때 얘네들이 이런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글이었고 내용 한 번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가난한 국가들은 당연히 부채가 많을 건데 이런 부채들을 줄이려고 노력은 하지만 경제적인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하면서 여기에서 무역장벽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무역장벽의 예시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비관세 조치라고 하는 게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그리고 갑자기 생길 수도 있어요. 뭐 무역 이런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트럼프처럼 그냥 나는 우리나라가 더 강해졌으면 좋겠어 하면서 갑자기 관세 빡 때릴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런 관세, 비관세 조치 이런 것들이 누구한테는 안 좋다는 얘기요? 못 사는 나라들한테는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시가 두 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보조금. 잘 사는 나라들은 돈이 많으니까 자국에 있는 농부들이라든지 자국에 있는 기업들한테 돈 주면서 다 더 열심히 해봐 라고 할 수 있지만 못 사는 나라에서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얘들이랑 경쟁하는 것 자체가 힘들 거다. 밑에 나와 있는 거 보건 안전 규제 이런 규제를 걸어버리다 보니까 수출하는 못 사는 나라 입장에서는 돈을 더 추가해서 수출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으로 또 힘든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5분 쉬겠습니다. 11분까지.